사라진 책들의 비밀, 세조와 성종의 수서령.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나라에는 단군 이전의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 왜 환단고기 같은 책은 위서 논쟁에 휩싸일까? 왜 우리는 중국의 사기, 한서는 자주 인용하면서 정작 우리 고대사의 원전은 단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오늘 그 미스터리의 한 조각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조선 초기 단 한 줄의 왕명으로 수많은 책들이 사라진 사건. 바로 세조와 성종의 수서령 이야기입니다. 수서령이란 무엇인가? 수서령, 글자 그대로 풀면 책을 거두어들이라는 명령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민간에 흩어진 귀중한 책들을 나라가 모아 보관하겠다는 것. 일종의 국립도서관 사업처럼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거두어들인 책 중 상당수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명령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 3년, 그리고 예종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내려진 이 명령. 도대체 왕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세조 3년 1457년, 그날의 명령. 세조실록 세조 3년 5월 26일 기록을 보면 팔도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은 책들을 거두어 올리라는 명이 내려갑니다. 거두라고 지목된 책의 목록이 충격적입니다.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 삼성밀기,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운, 그 외 문태산 왕거인 설업 등 3인기록, 수찬기소의 100여 권. 이 목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목만으로도 짐작이 갑니다. 고조선의 비사, 삼성환인, 환웅, 단군의 밀기, 지리산 성모의 기록. 이것은 단순한 잡서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상고사를 담은 원전들이었습니다. 세조는 명했습니다. 민간에 감추고 있는 자가 있으면 진상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원하는 책으로 회사하며 끝까지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 자는 통고하여 처벌하라. 숨기면 처벌.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예종과 성종, 명령은 계속된다. 여기서 끝났다면 한 임금의 일회성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종 1년 1469년, 다시 같은 명령이 내려옵니다. 목록도 거의 동일합니다.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훈천사, 삼성밀기, 도증기, 지리성모, 수찬기소의 100여 권, 그리고 천문지리 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까지. 처벌도 더 무거워집니다.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책 한 권 숨겼다고 목을 베겠다는 것입니다. 성종 즉위년 1469년에도 성종 1년 1470년에도 비슷한 명령이 반복됩니다. 무려 3임금에 걸쳐 같은 종류의 책들을 끈질기게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는가? 무엇을 그토록 지우고 싶었는가? 사라진 책들의 정체, 도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기에? 거둬들인 책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고조선과 그 이전의 상고사. 고조선비사, 조대기, 삼성기, 이것들은 단군 이전, 환인과 환웅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담은 책으로 추정됩니다. 즉,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우리 고대사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천문과 지리, 음양과 도참,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기운을 읽는 책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도참서. 도참은 종종 이 씨가 망하고 새 왕조가 일어난다 같은 정치적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왕조 입장에서는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지식이었죠. 셋째, 비기와 밀기. 표훈 삼성밀기, 지공기 비밀스러운 기록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 이것은 일반 학자가 아니라 산속에서 돌을 닦던 선가, 도가 계통의 인물들이 전수해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전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보세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 단군 이전의 신화적 전통, 산속 도인들의 비전, 미래를 예언하는 도참.
이런 것들은 체제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이질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세조는 왜 권력의 그림자, 특히 세조라는 인물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세조는 누구입니까?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즉위한 임금. 그의 권력은 시작부터 정통성의 결핍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임금에게 민간에 떠도는 도참서와 비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씨 왕조에 변고가 있을 것이다. 북방에서 진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적힌 책 한 권이 백성들 사이에 돌면 그것은 곧 반란의 불씨가 됩니다. 세조 자신이 무력으로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두어들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오래된 기억을, 백성들이 품고 있던 다른 가능성의 이야기들을, 왕조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그 책들은 어디로 갔을까? 여기서 가장 슬픈 질문이 남습니다. 거두어들인 그 수많은 책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 어디에도 그 책들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규장각에서도, 홍문관에서도, 조선 후기의 어떤 장서 목록에서도 이 책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궁궐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소실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며 수많은 전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보존이 아닌 폐기가 목적이었을 가능성. 거두어들인 즉시 불태웠다는 직접적 기록은 없지만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민간의 누군가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깊이 숨겼을 가능성. 훗날 환단고기, 규원사와 같은 책들이 등장한 배경을 여기서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들의 진위에 대해서는 학계의 격렬한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 그리고 남지 않은 것. 오늘날 우리가 단군에 대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삼국유사의 이 단 몇 줄에서 나옵니다. 이련 스님이 13세기에 남긴 짧은 기록, 그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만약 고조선비사가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조대기가 삼성밀기가 우리 손에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수서령은 단순히 책 몇 권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자기인식, 자기 기억의 한 축이 잘려나간 사건입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중국의 사기와 춘추를 통째로 외웠지만 정작 자기 조상의 이야기는 단편으로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자와 맹자는 자세히 알지만 환인과 환웅에 대해서는 신화라는 한 단어로만 정리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600년 전 그 명령의 긴 그림자일까요? 마무리,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 여러분, 한 민족이 자기 자신을 잃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무력으로 정복당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기억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세조와 성종의 수서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어디서부터 기억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영상이 잃어버린 책들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조선비사, 조대기, 삼성밀기, 책은 사라졌지만 그 이름만은 실록에 남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잊혀진 백성이 아니라 더 깊고 오래된 이야기의 후예라는 신호를